안녕하세요. 월구월부 시청자 여러분,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애플과 스마트폰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애플 AI가 등장하면서 삼성과 구글의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테크 디바이스 생태계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있는 애플이 AI로 어떻게 더 강력한 지배력을 갖추게 되고, 이를 구글과 삼성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애플의 세계 개발자 대회인 WWDC가 개최되고 일주일, 애플은 그 사이에 주가가 7%나 올랐습니다. WWDC 당일에는 주가가 하락했던 것과는 달리 다음 날인 화요일에 급등했고, 이후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애플의 AI인 애플 지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오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주가는 하락이나 보합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망과는 반대로 애플은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총 1위를 탈환했고,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세 회사가 모두 시총 3.2조 달러에 도달하면서 치열한 1위에서 3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기자가 주가를 전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시청자님들께서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제가 뭐 틀린 부분은 주가 예측 빼고는 다 맞췄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 좀 다양한 시각이 있어서 좋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애플이 발표 당일에는 주가가 하락했지만 그 다음날 이렇게 크게 급등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애플 지능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지루합니다. 기존의 삼성전자, 구글, 오픈 AI가 내놨던 기능들을 뒤늦게 탑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어느 회사보다 고객을 잘 아는 회사인 애플은 이런 기능들은 고객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맞춤형 AI 비서, 우리가 AI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 AI 에이전트를 만들지에 대한 큰 틀을 공개한 것입니다. 특히 팀 쿡 CEO가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만이 할 수 있다고 한 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애플은 전 세계에 수십억 개가 깔린 애플 기기를 통해서 AI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고객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고객들이 애플의 개인보호 정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애플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라고 하는 인프라를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WWDC는 아주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저희 투자자들에게 줬는데요. 바로 고객들이 사용하는 엣지 디바이스를 가진 자가 지금 테크 세계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네,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저희가 잠깐 잊고 있었죠. 샘 올트먼이 WWDC에 참석했지만 무대에도 오르지 못했고, 챗 GPT가 애플 인텔리전스에서는 그저 원 오브 댐이라는 것을 보면 애플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또 AI를 가동시킬 수 있는 AI PC가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을 보면 아무리 좋은 AI 모델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엣지 디바이스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애플이 만든다는 AI 개인 비서, 대체 무엇이 가능해질까요? 영화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인공지능에게 음성으로 명령을 내려서 나 대신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인공지능이 내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해서 명령의 맥락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이것을 Contextual AI, 맥락 AI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애플에서 직접 만든 앱들, 예를 들어 메일을 보고서 이 내용을 요약해 준다든지 캘린더에 일정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AI 개인 비서 시리가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서드 파티 앱도 시리가 작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시리에게 집에 가는 우버를 불러줘 라고 한다든지 치킨 한 마리 주문해줘,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리는 과거처럼 음성으로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로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바뀌었고, 아이폰만 아니라 아이패드와 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생태경 AI 도입에 늦었던 애플이 앞으로 컨슈머 AI, 즉 평범한 소비자들이 경험하고 사용하는 AI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번에 제시한 것입니다. 사실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 음성 혹은 텍스트로 컴퓨터와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이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바로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AI 에이전트의 등장이죠. 영화 그녀의 음성 AI를 닮은 인터랙티브한 GPT-4o의 보이스 모드, 사용자가 보는 것을 실시간으로 함께 보는 구글의 프로젝트 아스트라, 휴메인이나 레빗 같은 별도의 소형 AI 기기, 모두 이런 흐름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애플은 스마트폰이 여전히 AI 에이전트의 기본 디바이스가 되고, 이 AI 에이전트는 애플 생태계 내에서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온디바이스 AI와 서버 AI 양쪽에서 하이브리드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거는 삼성과 구글이 미리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애플은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이기 때문에 서버 AI는 독자 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해서 보안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AI의 개발과 도입은 구글과 삼성이 속한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빨랐지만,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는 컨슈머 시장에서 AI의 모습은 애플이 먼저 제시한 것입니다. 구글과 삼성 생태계도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컨슈머 디바이스 시장은 애플과 안드로이드 생태계 간의 싸움으로 바뀐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스마트폰 디바이스는 애플, 그리고 삼성, 중국 회사의 3자가 대결하는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주요 시장별로 보면 미국은 애플이 50% 이상을 이미 점유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분기별 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입니다. EU에서는 삼성이 여전히 1위이지만 삼성과 애플이 약 30% 내외로 점유율이 상당히 비슷해졌고요. 중국에서는 중국폰이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애플이 한 20% 정도의 점유율을 외국산으로는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고, 인도에서는 중국폰이 또 장악한 가운데 삼성이 비중국폰으로는 유일하게 생존해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애플이 모든 시장에서 삼성과 구글의 점유율을 빼앗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애플이 컨슈머 시장에서 잘 되는 것, 프리미엄 이미지나 디자인, 보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폐쇄적 생태계가 가장 강력한 애플의 힘이라는 것은 모두 아실 것 같습니다. 아이폰을 일단 사면 워치와 에어팟 같은 액세서리를 무조건 사게 만들고, 개인 PC도 자연스럽게 맥을 사게 만들죠. 이제는 이런 생태계의 중심에 시리로 대표되는 AI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애플 생태계 안에 소비자의 정보가 모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애플 생태계의 강력함이 AI 시대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은 이 생태계 때문에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에 돌입하기도 했죠. 삼성도 갤럭시 AI라는 이름으로 갤럭시 생태계를 관통하는 AI를 밀고 있는데요. 많은 부분 구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온디바이스 AI는 삼성의 가우스를 가지고 소형의 AI로 탑재했는데, 클라우드로 처리되는 AI에서는 구글 제미나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인데요. 디바이스 내에 있는 데이터는 삼성에게 있지만 캘린더, 메일 같은 데이터는 삼성이 만든 것보다 구글이 만든 지메일이나 구글 캘린더의 사용자가 훨씬 많죠. 예, 하지만 반대로 구글 생태계도 삼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만들지만 픽셀이라고 하는 자체폰도 있어서 최근에는 이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애플 생태계처럼 픽셀폰, 픽셀워치, 픽셀버즈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랩탑의 경우에는 크롬북이 있죠. 구글은 인터넷과 클라우드의 강자죠. 지메일과 크롬, 구글 클라우드까지 엄청난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픽셀 생태계의 약점은 픽셀폰이나 크롬북이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미 생태계에 깔려있는 그런 디바이스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에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구글은 안드로이드 소프트와 디바이스를 합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 수장은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분, 닉 오스터로우로 구글의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인데요. 그는 새롭게 취업하자마자 4월에 노태문 삼성전자 MS 사업부장과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중요한 어젠더는 디바이스와 OS를 AI 중심으로 합치자, 이런 어젠다로 만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삼성과 구글에도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은 좀 더 소프트웨어로 변하고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반면 구글에게는 AI 에이전트라는 중요한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의 개인정보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글과 삼성진흥은 아래 세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어떻게 음성 대화가 가능한 AI 에이전트를 만들 것인가? 네. 그다음에 어떻게 고객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를 줄 것인가? 그리고 애플에 비해 약한 PC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 세 개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애플이 이번 WWDC에서 발표한 애플 인텔리전트는 사실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가을에 영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클로즈 베타로 진행될 경우 신청에 통과한 일부의 사람들만 써볼 수 있습니다. 정식 출시는 내년이나 돼야 된다는 거죠. 또 챗 GPT를 애플 생태계에 통합시키는 것도 하반기에나 이뤄집니다. 역시 연말이나 돼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와 같은 언어로 확대되는 것은 또 2025년이어서 블룸버그 마크 거먼 기자에 따르면 애플은 매우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AI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과 구글 진영에게도 이 애플의 AI에 대응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삼성은 당장 다음 달 10일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엽니다. 보통 이때 폴드나 플립폰을 공개하는데요. 갤럭시 링과 신형 갤럭시 버즈가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갤럭시 버즈에는 AI와 음성 소통이 강화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7월에 갤럭시 행사를 열리고 매년 10월 구글의 픽셀 핸드폰 행사가 열리면서 그때 신형이 공개가 되는데요. 온디바이스용 AI인 제미나이 나노를 구글이 픽셀폰에 탑재는 했지만 아직까지 신박한 기능이 없습니다. 아마 새로운 기능을 이 행사에서 공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내년 1월 CES와 갤럭시 언팩에서는 두 회사가 애플이 제시한 컨슈머 AI의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컨슈머 AI 측면에서 주가가 어떻게 될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AI라는 테마에 올랐던 애플의 주가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9월에 공개되는 아이폰 16과 중국에서의 판매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다만 애플이 AI를 본격적으로 서비스하고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도달되는 시기는 내년이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겠죠. 또한 AI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이 제도화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애플과 중국 업체들의 공격을 받는 수비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HBM을 비롯한 반도체 쪽이고 AI폰과 AI PC가 전반적인 메모리 수요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른다면 그것은 스마트폰 쪽보다는 반도체 쪽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구글과 손을 잡고 장기적인 AI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바른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애플과의 경쟁에서 밀리느냐 아니면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느냐 거기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애플의 지난주 WWDC가 워낙 인상적이고 이 디바이스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2주 연속 이 애플의 인텔리전스와 삼성, 구글의 AI 전략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네,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덕주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